둔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엉덩이 위로 지나가는 가장 흔한 요통의 원인 중에 하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둔피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까지도 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랑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허리 아픈 분들의 한 적게는 10명 중에 한두 명, 많게는 한 3, 4명까지도 둔피신경이 요통을 일으키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주로 5, 60대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허리 다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허리 다치는 경우에 이 신경을 다치는 경우가 꽤 많고,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나 근막 사이에 아니면 이런 섬유 터널 사이에 신경이 콱 끼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둔피신경에 의한 허리 통증의 증상은 다양해요. 허리를 뒤로 제낄 때도 신경이 잡아당겨지면서 터널 사이에 끼니까 아프기도 하고, 구부릴 때 아니면 회전, 허리를 이렇게 옆으로 회전할 때,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걷기, 구르기 할 때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둔피신경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 중에 2분 중에 1분 정도는 다리까지 저려요. 심하게는 거의 한 80%까지도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 저림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 이런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한 다리 증상하고, 그러니까 신경근병증 증상하고 굉장히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별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오래 걸으면 잘 못 걷는 게 특징이거든요. 오래 걸으면 엉덩이가 좀 저리고 엉치가 빠질 것 같고 이런 게 특징인데, 이 둔피신경의 증상이 있어도 증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간헐적 파양이라 부르고 마찬가지로 감별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셀프로 진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허리의 특정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유발이 되거나 오히려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그 중앙 부위, 여기 허리 중앙 부위에서 옆으로 한 7cm 정도 떨어진 요 주변을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되고 찌릿찌릿하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아픈데 여기를 툭툭툭 두들겨 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조금 좋아진다. 그러면 둔피신경 증후군을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걸로 진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MRI를 찍어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신경 직경 자체가 1mm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1mm보다 큰 경우는 부은 거예요. 초음파로도 확인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CT나 MRI에서는 보이지는 않고요. 유일한 진단 방법은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그 부분이 좀 통증이 유발이 되고, 거기다가 국소마취제를 주사를 한번 해봐요. 신경을 살짝 마취를 시키면 허리 아픈 게 좋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둔피신경 포착 증후군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죠. 디스크가 아픈 거면 디스크에다 주사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디스크가 아니라 피부 바로 밑에 있는 1mm짜리 신경에다가 놨는데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일 많이 포착되는 부위가 여기에요. 중앙에서 7cm 떨어진다라 그랬죠.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먼저 만져서 의심이 가는 부위를 찾아요. 꼬리뼈 쪽 아프신 분은 요 가운데 쪽에서 찾겠죠. 엉덩이 아래쪽이 아프면 요 아래쪽에서 찾고, 손으로 먼저 쭉 만져서 이 주변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럼 초음파로 봐요. 초음파로 보면 요 신경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정상인 신경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초음파로도. 근데 문제가 있는 신경은 좀 퉁퉁 부어 있으니까, 아니면 주변에 좀 혈류가 증가되어 있거나, 그거를 이용해서 신경 위치를 찾고 거기다가 주사를 딱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주사를 놓을 수가 있냐면, 제일 흔하게 놓는 주사는 스테로이드죠. 신경 자체가 많이 부어 있고 포착이 돼 있으니까 스테로이드로 염증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국소마취제로 통증을 또 줄여주고,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는 치료예요. 유착 박리 주사고요. 요 신경이 터널을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주사 바늘을 딱 찔러서 예전에 쓰던 스테로이드나 국소마취제를 쓰지를 않고 5% 포도당 용액으로 요 주변 터널 안쪽을 쫙 늘려주는 거예요. 용량이 꽤 커요. 한 10cc, 20cc 이 주변을 벌려주면 끼어있던 게 빠지겠죠. 그러면서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치료를 요즘 많이 해요. 그리고 5% 포도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 위험성도 없어서 요즘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 주변에 정맥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도 분명히 염증이 있지만 그 주변으로 해서 정맥들이 늘어나 있고, 그 정맥류가 신경 안쪽으로 역류를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맥 주변에다가 혈관 경화 주사요법을 하면 포착 증후군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계속 안 좋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흔하지는 않아요. 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대부분은 주사 치료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수술에 대한 논문을 좀 찾아보면 신경 주변으로 섬유띠가 꽉 누르고 있는 게 보이는 경우가 많대요. 아니면 너무 반복적인 주사라든가 너무 오래되면 그 주변이 다 들러붙어서 주사로도 그 들러붙은 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을 하면 결과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은 요통이 이제 좋아지고 그 이후에 뭐 자잘한 통증 같은 거는 그냥 먹는 약이나 주사로 해결이 됐다라는 결과들이 많아서 만약에 주사 치료나 마사지 치료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한 둔피신경 포착 증후군을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걸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아픈 거는 주사로 해결하겠지만 재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을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 의사들이 하는 얘기죠. 평소에 좋은 자세를 취해라. 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효과도 좋아요. 앉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럴 때도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게 좋아요. 좋은 자세라는 건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 내가 키가 커진다. 하늘에서 누가 잡아당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들은 허리 탁 펴고 꼿꼿하게 앉아있잖아요. 그 자세가 되게 좋은 자세고요. 운동 전후에 반드시 준비 운동 해주고 웜업도 해주고 운동 끝난 후에 쿨다운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술을 좀 줄이시고 담배를 좀 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말초신경의 문제들은요 흡연하고 되게 관계가 있어요. 흡연을 하게 되면 이런 말초 동맥들이 막혀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초신경 때문에 문제 있는 경우 반드시 술, 담배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잘 자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터널 주변의 압력이 떨어지고 신경이 꽉 껴있던 게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 잘 못 자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재발률도 좀 낮출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흔한 요통의 원인인 둔피신경 포착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